함께 모은 마음이 두 배의 희망이 되는 마법. 여기 특별한 응원과 희망으로 만든 디딤돌이자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는 특별한 통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있습니다. 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아동이 그들인데요. 이들이 청년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회 진출의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저축통장이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그것이 바로 디딤씨앗 통장입니다. 디딤씨앗 통장은 5만 원이 15만 원이 될 수 있는 마법 통장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1대2의 매칭 비율에 있는데요.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서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금액에 1대2 비율로 매칭해서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통장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이 더해져서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것이죠. 디딤씨앗 통장이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통해 사회에 나갔을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 자격이나 취업 훈련비, 의료비, 창업비, 결혼 비용까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비용에 디딤씨앗 통장을 통해 형성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2024년 올해부터는 디딤씨앗 통장의 혜택이 더 많은 아동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40% 이하, 나이는 12세에서 17세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던 반면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됐고 나이 역시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중위소득은 40%에서 50%로 나이는 12세부터 가능했던 것을 0세부터 가능한 것이죠. 가입 가능한 나이와 소득 기준이 대폭 확대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디딤씨앗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기준 7만 명에서 올해는 약 2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 디딤씨앗 통장에 가입하게 된다면 받게 될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0세부터 디딤씨앗 통장에 가입해서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꾸준하게 저축을 하게 되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적립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매우 든든한 초기 목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나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저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딤씨앗 통장은 많은 후원자들의 따뜻한 응원으로 더욱 단단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디딤씨앗 통장 가입 아동 중 저축액이 저조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보장원 내부 기준에 따라 후원금을 분기별로 배분하는 미매칭 후원을 통해 아동들이 더욱 고르게 지원받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디딤씨앗 통장은 정말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나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통장을 사용해본 자립 청년들과 함께 디딤씨앗 통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자립준비 청년 송희석입니다. 네, 희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자립준비 청년 22살 이예지입니다. 네, 희석님 그리고 예진님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할 부분은 나도 디딤씨앗 통장의 지원 대상이 될까라는 점일 텐데요. 디딤씨앗 통장의 수혜자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자라는 아동과 기초생활수급 아동들 역시 디딤씨앗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더 많은 친구들이 만들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올해부터 확대돼서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면 0세부터 17세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죠. 통장 가입 조건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딤씨앗 통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 모두 디딤씨앗 통장을 사용해 보셨을 텐데 어떻게 신청하면 될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네, 오프라인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시설에 있는 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보호아동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위탁 아동은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요? 보호자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꼭 함께 직접 방문을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무래도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 시간 내서 직접 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 당연히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디딤씨앗 통장을 검색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원 신청서 서식은 화면으로 보여지는 것과 같은데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아동,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마다 작성 방법이 다르니까 본인에게 맞는 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해서 작성하는 경우에도 미리 이렇게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신청한 후에 통장을 잘 받게 될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신청을 받은 시, 군, 구에서는 신한은행 지점에 계좌 개설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계좌가 개설된 후에는 시군구에서 디딤씨앗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전달해서 상시 입금하도록 안내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디딤씨앗 통장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무엇보다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사실 매달 얼마씩 돈을 넣어야 한다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통장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사용 경험이 있는 두 분이 팁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목돈이 모였을 때 나중에 어떻게 사용을 할지 고민을 하면서 모았습니다. 네,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모으셨겠네요. 그럼 예지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쌓이는 금액들을 보면서 되게 행복해하면서 즐겁게 모았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축 금액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디딤씨앗 통장의 저축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면 좋겠죠? 먼저 신한 솔 어플을 다운받고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면 되는데요. 만약 휴대폰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로그인 상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한 솔 어플에서 전체 메뉴, 특화 라운지, 디딤씨앗, 정보 조회순으로 누르세요. 그러면 정보 입력칸이 나옵니다. 이때 계좌번호와 고객번호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디딤씨앗 통장이 필요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디딤씨앗 통장, 계좌번호 통장이 적혀있는 고객번호까지 입력하면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적립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확인하면서 디딤씨앗 통장을 잘 유지해 나가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적립금을 모았다면 디딤씨앗 통장은 언제쯤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은 언제부터 디딤씨앗 통장을 사용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딤씨앗 통장은 만 18세 이후부터 해지가 가능한데 저는 만 19세가 되었을 때 해지를 했습니다. 네, 만 19세 때 이렇게 해지를 하셨군요. 그럼 예진님은요? 저는 아직 해지를 하지 않았고요. 저와 함께 생활하던 언니는 병원비 때문에 인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진님은 아직 해지를 하지 않으셨네요. 그럼 디딤씨앗 통장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해지할 수 있는지 또 조기 인출이 언제부터 어떻게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겠죠? 디딤씨앗 통장의 해지 시점은 18, 24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 18세 미만까지 정부 매칭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만 18세부터 해지가 가능한데 대신 취업, 결혼, 진학, 주거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예지 씨처럼 만 18세가 지나도 만 24세까지 디딤 씨앗 통장에 본인의 돈을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저축한 후에 만 24세 이후에 자유롭게 해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지 씨 친구분처럼 만 18세가 되기 전에 의료비처럼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조기 인출도 가능한데요. 조기 인출에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3년 경과한 시점부터 학자금, 기술 자격 및 취업 훈련, 의료비에 한하여 최대 2회까지만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조기 인출이 가능한 건 아동 적립금만 해당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것, 만 18세가 되어서 만기가 된 디딤 씨앗 통장을 해지하는 방법일 텐데요. 희석 씨는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친구분들을 위해 어떻게 해지해서 적립금을 찾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해지를 위해 필요한 건 뭔가요? 디딤 씨앗 통장 해지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일단 신분증하고 디딤 씨앗 통장인데 만 24세 이전에 해지를 하고 싶으면 이 적립금을 사용 용도에 맞는 이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네, 적립금 사용 용도에 맞는 서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디딤 씨앗 통장의 해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적립금 사용 용도에 맞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용 용도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디딤 씨앗 통장 적립금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도가 바로 학자금으로 조사됐는데요. 학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어떤 증빙 서류가 있을까요? 학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먼저 신입생은 이제 입학 통지서, 합격 통지서, 그리고 등록금 고지서를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만일 재학생이라면 재학 증명서와 등록금 명세서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서류들은 이제 대학 입학처나 대학의 등록금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네, 참고로 학자금의 경우 대학과 대학원을 비롯해 전문학사 학위 인정기관에서 교육받을 경우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도가 기술자격 훈련비인데요. 바로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 등록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죠. 이때는 어떤 증빙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네, 이때는 학원 등록증과 학원 등록비 내역서나 또 영수증 같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시설에서 사회에 나가는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특히나 필요하게 되는 비용이 바로 주거 마련 비용이죠. 이때는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예,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나 전세, 월세,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쓸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비가 아무래도 그거죠. 이럴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료비뿐만 아니라 입원비, 재활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모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증빙 서류 같은 경우는 진단서나 진료 내역서 같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종합병원처럼 큰 병원에는 그런 서류를 뗄 수 있는 자동기기들이 구비돼 있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 원무과 등에 문의해서 준비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준비물을 다 챙겼다면 가장 먼저 본인 거주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디딤 씨앗 통장 해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부서는 시, 군, 구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청 안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문의한 후에 찾아가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시군구청 담당 부서를 방문했으면 다음으로 적립금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청서 작성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청서를 받으면 이제 좀 긴장을 할 수 있을 텐데 막상 작성해 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적고요. 그리고 보호 구분 지급 항목에서는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인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해당되는지 본인에 해당되는 항목 한 개만 표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급 구분 사용 용도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만 18세가 되어서 해지한다면 만기 해지에 표시를 하면 되고,
적립금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인출한다면 만기 후 적립 예금 인출에 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용 용도 항목에 따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 항목에 따라 준비해야 할 관련 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 용도는 정확하게 표시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디딤 씨앗 통장 해지 금액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을 적으면 되는데 꼭 신한은행 통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경험자이신 희성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이제 남은 건 은행에 방문하는 거죠. 작성한 적립금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는 지정된 신한은행을 안내하게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구청에서 지정한 신한은행으로 가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은행의 적금 해지 창구를 방문해 적립금 지급 요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디딤 씨앗 통장을 함께 제출하면 모든 해지 절차가 완료되고 본인 명의의 신청 계좌로 디딤 씨앗 통장의 적립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디딤 씨앗 통장의 해지 방법과 디딤 씨앗 통장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들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디딤 씨앗 통장을 어떻게 또 얼만큼 모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 7, 8년 정도 모았는데 이제 제 용돈뿐만 아니라 후원자님의 후원도 더해져서 한 달에 약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이렇게 적립을 해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만 18세가 되고 보니 최종 모인 금액이 1,200만 원 정도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만 19세가 되었을 때 이 돈을 해지를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꽤 큰 돈이 많이 모여졌네요. 그러면 예진님은 어때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축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잘 모을 수 있을지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후원자님이 매칭이 돼서 잘 저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18살에 바로 해지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저축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금액이 크지도 않고 지금부터 목돈으로 만들면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도 저축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언젠가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세요? 저는 집을 살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훌륭한 목표까지 있네요. 디딤 씨앗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진 소중한 적립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지도 또 궁금한데요. 2023년 디딤 씨앗 통장 해지 아동의 사용 용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학자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입학금이나 등록금처럼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 디딤 씨앗 통장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으로 기술 자격 훈련비와 주거 마련 비용에 거의 비슷한 비율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돼서 취약계층 아동이나 자립준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들어가게 되는 의료비에도 상당수 사용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디딤 씨앗 통장에 이렇게 소중하게 모아진 적립금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만 24세 이후에 찾는다면 앞서 소개한 사용 용도 외에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다양한 경제 지원 사업이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 경제 교육을 받거나 자산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립금을 토대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주의할 점은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자칫 무작정 돈을 불려준다거나 무리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위험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된 사업이나 교육,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안전하게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디딤 씨앗 통장을 먼저 활용했던 여러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팁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희성님? 예,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제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 적금 상품에 드는 것인데 은행마다 다양한 적금 상품들이 있으니까 청약저축처럼 비과세 상품도 한번 찾아보고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얘기네요. 그러면 예진님은요?
저는 아직 해지하지 않았지만 자립준비 청년 선배로서 말씀드리자면 청년 도약 계좌나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특히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나 수급자다. 그럴 경우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까지 불려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되게 훌륭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진님의 이런 꿀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팁들이 있네요. 자, 이렇게 디딤 씨앗 통장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디딤 씨앗 통장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딤 씨앗 통장을 먼저 유용하게 사용해봤던 선배님 두 분과 함께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이 사전에 디딤 씨앗 통장에 대한 많은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질문들을 골라오셨나요? 네, 제가 뽑아온 질문은 이건데요. 디딤 씨앗 통장은 1대2 비율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드려야겠죠. 디딤 씨앗 통장의 지원 비율은 1대2가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5만 원의 1대2 비율인 월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 매월 5만 원을 저축하면 지원금을 합쳐서 매월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인 거죠. 그렇지만 본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월 최대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입니다. 지원금과 상관없이 더 많이 저축하고 싶다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뭔가요? 제가 뽑은 질문은 해지 관련 질문인데요. 디딤 씨앗 통장 해지는 본인이 가입했던 지역에서만 해지가 가능한가요? 네, 그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디딤 씨앗 통장의 해지는 반드시 가입했던 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사해서 거주지가 바뀌었다면 새롭게 바뀐 거주지의 시군 구청에서 디딤 씨앗 통장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어떤 건가요? 이번 질문은 저도 경험을 해봤던 건데요. 디딤 씨앗 통장을 잃어버렸는데 통장 없이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만약 말씀해주신 대로 디딤 씨앗 통장을 잃어버렸을 경우 걱정하지 마시고 신분증을 갖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분실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분실과 해지 신청을 같이 하면 통장이 없어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네, 다음 질문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해지 수령금도 소득으로 인정될까요? 네, 이 부분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 18세부터 만 24세 이전까지는 해지해서 적립금을 수령받더라도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금융재산의 공제 대상이 되지만 만 24세에 도달하면 금융재산으로 포함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뽑아볼까요? 이건 예지 씨가 직접 준비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제가 직접 준비했는데요. 곧 저는 통장 해지를 앞두고 있어서 궁금했던 내용이었어요. 통장 해지를 할 때 그동안 쌓인 이자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적립금과 매칭금이 꽤 크기 때문에 이자 세금 또한 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럼 희석 씨는 해지하셨을 때 얼마나 세금을 내셨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지할 때 세금을 단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박인데요? 이 디딤 씨앗 통장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발행되는 통장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세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인 적립금과 이자 모두 잘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장점이 많은 통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그럼 예지 씨, 조금은 걱정이 줄어들었나요? 네, 성인이 되고 세금 걱정 많았는데 안심이 돼요. 네, 이렇게 다양한 Q&A까지 여러분과 함께 디딤 씨앗 통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다른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디딤 씨앗 통장을 잘 사용했던 선배,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선배로서 앞으로 디딤 씨앗 통장을 이용할 아동이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진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디딤 씨앗 통장은 사회에 나가는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통장이므로 사회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후원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큰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지금은 3명의 아동들에게 후원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후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670-1834번 그리고 자립정보 ON에서 신청이 가능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과 응원을 보태는 많은 후원자분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대상이 된다면 꼭 디딤 씨앗 통장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잘 키우고 활용해서 단단한 디딤돌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함께 모은 마음이 2배의 희망이 되는 마법. 디딤 씨앗 통장이라는 희망의 마법을 주변에 널리 퍼뜨려주세요.